가지 공포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소망의 거울로 이제 넘어가자면 소망의 거울은 마법사의 돌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울인데 제가 그 열쇠고리가 있어서 어머!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뭐야? 귀여워. 진짜 거울이네. 진짜 거울이네? 네, 이걸 선물 받아서 제 친구가 이제 너무 샀습니다. 좋다. 저 이거는 기억나요. 해리가 이 앞에 서니까 부모님 보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거울이 보여주는 거는 덤블도어의 말로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도 간절한 욕망 이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에 대한 TMI를 살짝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거울의 맨 위에는 여기에 뭔가 이게 글자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거울에 맨 위에 이제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뭔가 되게 거창한 내용이 들어간 것처럼 복잡한 문장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보면 안 읽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거울에 미치는 것처럼 거꾸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뒤집어 읽으면 I show not your face but your heart's desire이라고 이게 해요. 대박. 나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 왜 쪼개세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바로 알아들으셔가지고 나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 욕망을 보여준다 라는 이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재밌다. 그래서 이제 해리는 그 거울을 통해서 아까 짱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모님과 자기 가족을 보여주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해리는 그 전까지 자기 부모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법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영화에서는 부모님만 나오지만 책에서는 실제로 자기 다른 친인척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뭐 원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덤블도어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망의 거울을 보통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대.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면 정확히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기 때문인데요. 이 거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덤블도어가 이걸 계책으로 이용을 해서 이 마법사의 돌을 이제 해리가 꺼낼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놓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너무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보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거울을 보면? 그거 한번 조엘 롤링한테 아니 방금 덤블도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소망하는 게 없다는 뜻 아닐까? 별다른 게 없고 자기한테 만족을 한다는. 그게 뭔가 가시적인 것만 나오나요? 소망의 거울이면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뭔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거는 돈이 나오잖아. 그게 돈이 나와요. 많이 돈이 나와요? 론 위즐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왔냐면 자기가 이제 되게 성공한 모습이에요. 그 뭔가 기숙사 주장이 되고 막 되게 돈이 많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되게 성공한 것 같은 그런 거. 그럼 각자 소망의 거울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소망의 거울에? 네네. 나는 너무 다르게 나 다른 사람 얘기부터 듣고 싶어. 자비님이랑 꼬가. 그래서 아까 뭐 이게 뭐지? 안 보이는 소망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이룰 수 있는 소망과 이룰 수 없는 소망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현재 지금 이룰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이 나오겠네. 그래서 뭔가 제가 느끼는 그런 어떤 좀 부유한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그 부유한 모먼트가 저 이거 저만 재밌을진 모르겠는데 좀 TMI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해리가 덤블도어한테 그러면 교수님은 이 거울을 통해서 뭐가 보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덤블도어가 나는 두꺼운 모직 양말을 들고 있는데 모습이 보인다.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양말을 선물해주지 않고 뭐 책 이런 걸 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해리가 그 어떤 지난한 여정을 거쳐서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해리는 뭔가 덤블도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결국에 덤블도어가 봤을 것을 유추해보니까 그 자기 죽은 여동생과 뭐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해리는 유추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해리포터에서 덤블도어가요. 아리조나라는 자신의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자신이 뭔가 그 여동생을 방치했다가 그 여동생이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엄청난 뭔가 PTSD가 생겨가지고 자신의 이제 죽마고 오던 그 어둠의 마법사 누구죠? 스네이프? 볼드모트? 아니 그 신동사에 나오는 누구지? 그랜델왈드. 그랜델왈드와도 그 이후로 이제 멀어지네. 그 교제를 끊고 뭔가 되게 자신만의 세상으로 좀 다크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덤블도어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근데 그랜델왈드 근데 사실 그런 설이 있어요. 아. 덤블도어가 되게 어둠의 마법을 탐구하던 사람이고 그랜델왈드랑 진짜 절친이고 거의 진짜 베프였는데
어떻게 뭔가 사람이 그렇게 변하나 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덤블도어가 어떤 되게 계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해가지고 해리도 결국 성공하게 만들잖아. 근데 이 역량을 반대로 썼으면 이 새끼는 희대의 개새끼가 됐을 거야. 진짜 볼드모트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한간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왜요? 아니 진짜 좀 영혼 좀 담아요. 아니 진짜 재밌었어. 아니 죄송해요. 제가 해리포터 좋아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난 덤블도어가 악역인 줄 알았어요. 응? 교장 뭐 그러니까 그 아니, 덤블도어가 사실 알고 보면 해리포터 안 보셨어요? 알고 보면 흑막이다. 나 뭐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시각이 있죠. 그래서 난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 했어요. 아니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리포터. 궁금한 거 하나 했는데 마법사가 사고를 당해요? 마법사 사고 당하죠. 뭐 교통사고 이런 건 당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리조나가 말하자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덤블도어 엄마도 죽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자폐증 비슷하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라고 하니까 어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나 이런 거 생각했어가지고. 근데 마법사도 그런 사고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뭐 마법사라고 뭐 날아다니나요? 아니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만 나왔던 것 같은데 머글 세계에서의 수상이 마법사 세계에서의 그 마법사 장관을 만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 머글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볼드모트가 뭐 왔다고 해도 니네들 마법사인데 걔네들 하나 못 물리쳐 그랬더니 그 마법부 장관이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상대도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네. 마법사끼리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어떤 충돌이 생기죠. 뭐 마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난 정을 떼우는 걸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냥 어디서 총 구해와서 볼드모트 총으로 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TMI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럼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보호 마법이나 이런 게 다 걸려 있어요. 그게 약간 상식 우리가 뭐 세콤 이런 거 쓰는 것처럼 비슷한 거야. 걔네들 다 그렇게 해놔. 워낙 이상한 새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다 쳐놓는 거지 보호 마법을. 빠져나가고 구멍을 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어떤 마법을 쓰면은 일단 미성년의 경우에는 추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어둠의 마법 쓰면 그것도 아마 뭐 마법부가 어떻게 뭘 장치를 해놓으면 그것도 추적이 될 거예요. 되게 세계관을 되게 규제가 많이 돼 있는. 아니 그래서 그것도 그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마법이라는 거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데 이 볼드모트가 볼드모트라는 그 이름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것도 자신의 이름을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추적이 되게끔 그 사람이 마법을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진짜 그렇게. 그래서 볼드모트를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볼드모트 말하면은 이제 바로 추적돼가지고 바로 순간이동해서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드모트를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맨날 부르잖아. 전혀 몰랐어요. 그렇군요. 해리포터 게임만 해봤지. 그러니까 게임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정말 좋아했어요.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자 다시 소망으로 돌아와서 이룰 수 있는 소망과 이룰 수 없는 소망. 저는 여기서 좀 번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주제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현실 세계에 있지만 볼 수 없는 사람 중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저는 바로 떠오른 게 그냥 티모시요.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찐인데 약간 저는 살면서 얘에 대한 내 마음이 단순한 덕질이 아니라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맨날 바뀌시잖아. 아니에요. 티모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몸 선이나 굽은 등, 그 눈빛, 손짓, 걔가 연기하는 캐릭터, 뭐 그 인물로 연기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너무 황홀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까지 이렇게 날 홀리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 옛날에 그 케빈 헤드하이 그 누구죠? 에즈라 밀러요? 아니 걔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걔도 물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티모시처럼 내 모든 걸 홀리는 그냥 걔가 연기하는 것만 봐도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걸 주는 애가 좀 처음이라서 좀 정말 보고 싶네요. 눈앞에 단 한 번이라도 좀 내가 정말. 저는 만약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침착맨을 되게 한동안 좋아했는데 침착맨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별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디 가기만 하면은 침착맨이 이제 친구 회사에서 무슨 강연을 해서 오라고 했는데 딱히 그렇게 실제로 보는 거에 대한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좋아하는 거면 그럴 것 같아. 굳이? 이럴 것 같은데 티모시는 어떤 거냐면
피그말리온 신화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넣어서 평생을 갈아 만든 조각상 같은 느낌? 이해요. 저한테 티모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제가 그런 존재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근데 뭔가 이렇게 정말 영혼을 걸어서 좋아하는 없을까요? 꼬가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근데 이거 좀 노잼 대답일 수는 있는데 저는 저예요. 본인이 만나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저 가끔 이렇게 소름 돋는 게 저는 진짜 제 눈으로 제 모습을 본 적 없다는 게 너무 약간 So philosophy. 정말 철학적이다. 정말 철학적이야. 정말 맞는 말이네요, 근데. 아니 지금 연기객하신 거 아니야? 나 무슨 아니 진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누구나 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막 이런 공포를 늘 안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실체를 진짜 내 눈 직접 뭐 거울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실제로 보면은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근데 약간 나는 좀 무서운 게 약간 나도 결국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공포가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냥 뭔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 다른 사람 보면은 이 사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이니까 저 자신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를 마주하면은 제가 저를 보면은 얘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다 똑같은 길거리는 사람이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 거울 보면 좀 이상한 느낌 가질 때 있었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거울. 뭐 나오려고 도대체? 나올까? 내가 보면 티모시 나온다니까. 아니 왜? 이거는 소망의 그게 아니야. 본인이 어떻게 변한 그런 모습 그런 거 나온다는 거니까. 나 아까 덤블도어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요? 나는 내가 소망하는 그게 별로 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이루고 싶은 건 있지. 엄청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죠? 근데 막 그게 막 소망의 거울을 봤을 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뭔 말이야? 아니 저는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좀 다음에 나오는데 내 마음속 욕망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많을까?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소망의 거울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어떤 무의식이 반영돼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말은 할 수 있지. 나는 뭐 부자가 되고 싶고 아니면 나는 뭐 애정이 필요해 이런 걸 말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렵네. 무의식적. 사실 파고들면 다 있을 거야. 사람이면 누구나. 근데 무의식적이니까 모를 거 아니야. 아니지, 그냥 본인이 약간 아는데 거부한다는 느낌이 강하거든. I see 이런 거구나. 내가 쟤 좋아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내가 속으로 좋아하는 거 알면서 나 쟤 싫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진짜 소망의 거울이 있어서 보면은 되게 놀랄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럴 생각을 했어. 나도 그럴 것 같아.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고. 근데 어쨌든 제일 욕망하는 걸 보여주니까 본인이 욕망하는 게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 그래서 아까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얘기를 하면서 저 이거 아까 저라고 했잖아요. 이게 좀 노잼 대답인 것 같아서. 유잼이었어요. 아니 그래? 아니 본인 제외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제가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엄청 좋은데 그래서 되게 옛날 일까지 다 기억나고 저 3살 때 기억도 다 나요. 근데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니지만 소녀다. 대부분을 많이 기억해. 남들보다는. 그래서 제가 처음 아련함이라는 걸 느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그냥 추억 얘기인데 해도 되죠. 당연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걔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어느 날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하루 이제 그 친구가 안 왔었는데 나중에 오고 나서 되게 신경이 쓰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근데 원래도 좀 숙기였고 말없고 그런 애였는데 문득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유언장에 뭐라고 썼는지 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나는 궁금하기도 하니까 뭐라고 썼는데 아니야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니래 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청소년 소설 도입부 같네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뭐였어? 무서워! 나 무슨 유언장이 그래서 나는 얘가 무슨 재벌가 아들도 아니고 보통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애가... 유언장을 써놓는다는
사귄다는 게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라는 생각이 그때도 조금 있었다가 나중에 크면서부터 그게 계속 생각이 나. 심지어 뭐 약간 연세가 드신 분도 아니고 아니, 되게 아니. 젊은 초등학생 자녀가 둔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좀 무섭다. 그러니까 되게 애 아는 것 같잖아. 아니 근데 아무튼 약간 근데 소름 저는 돋았어. 그 친구가 무섭지가 않았고 네. 뭐랄까 계속 뭔가 눈에 밟히는 친구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서 반이 갈리고 왜 같은 반 안 되면 남자 여자는 서로 내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다녀도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한 4, 5학년 때쯤이었나? 그 친구가 이제 거의 아무도 없는 다 하교한 이제 학교 안에서 계단에서 그 친구는 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다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둘 다 씩 웃었거든요. 너의 이름이다. 너의 이름. 일본 영화인데. 아니 이게 너무 무섭나요? 난 이게 너무 아련하신 아니 너의 이름 같았어요. 그래요? 어.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그 딱 눈이 마주치고 서로 웃었을 때 이 말을 하면 아 이거 구라지 막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 순간이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다시는 이제 외를 못 볼. 근데 그 이후로 뭐 걔가 전화가 간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전학을 막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볼 기회는 이제 영영 없어졌는데 진짜 요즘도 생각이 나요. 그 친구. 이름 기억나요? 네. 한번 찾아보면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가족 신상을 말해버려가지고 제가 여기 방송에서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 찾아보라고. 어쨌든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요. 근데 약간 무슨 첫사랑 같은. 아니 근데 이게 전혀 첫사랑 같은 느낌이 아닌데 그냥 아련한 친구야. 그러니까 그 아련함이 뭔가 졸라 좀 알고 싶다 그 사람. 그리고 그 친구가 속눈썹이 되게 길었어. 나 그것도 기억이 나. 박완서 소설 같아. 속눈썹이 길고 미술을. 근데 이거는 지금 방송에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니 나 얼마 전에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 또 초등학교 때 친구 얼굴이 생각이 난 거야. 진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름부터 얼굴까지 갑자기 한 번에 빡 생각이 났어. 진짜? 근데 그 친구랑 나랑 마지막이 기억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해. 뭐 사이가 안 좋았어? 아니 되게 급속도로 가까워진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마 전학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걔가 나를 찾아온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내 기억에 있는데 이거 실제인지 뭔지 몰라. 근데 찾아왔는데 내가 걔의 존재를 진짜 여태까지 싹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막 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어떤 기억이 되게 걔가 엄마 같은 거예요. 다정했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느낌이.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기억이 또 있어. 그래서 나 이거 너무 헷갈려. 그 친구는 전학에 간 적이 없고 그 친구는 제가 너 영화같이 나왔다. 무서워요. 그 친구는 전학을 간 적이 없고 같은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서로 어울리는 친구가 달라가지고 많이 어울리지는 못하다가 그러다가 그 친구가 나를 되게 싫어하게 된 사건이 있고 막 이런 기억도 나서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야 진짜로. 근데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저도 어떤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에 대한 기억이 약간 반대예요. 얘랑의 마지막이 좋게 끝났는지 나쁘게 끝났는지 근데 둘 다 졸라 명확한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있구나. 네, 저는 좀 이게 뭔가 그래도 보통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기억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짱구님은 소망의 거울에 안 나올 것 같다. 사실 저도 이제 되게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약간 표면적으로 어디 저기 좀 약간 한적한 시골 이런 데서 그냥 바닷가나 그런 데서 그냥 단독 주택 지어놓고 살고 있는 모습? 약간 이런 그냥 이런 단순한 거. 뭔가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나던데 막 이런 집에서 맞아. 고양이 한 마리 더 입양해가지고 가족 있으면 좋고 그런 거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살도 좀 빼고 싶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랄하지 마. 저희가 지금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공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논의가 많이 확장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주춤하는 게 이게 소망이 뭔가 더 개인적인 부분인가 싶어서. 아니 나 진짜 원하는 그런 게 없어. 아니고 진짜 안 떠올라요. 이게 뭔가 딱히 뭔가 소망.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글을 열심히 써서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인 거고 소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소망은 그럼 공포의 반대 개념일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소망은 뭘 바라는 거잖아요. 공포는 뭐가 무서운 거고. 근데 소망은 갖고 싶은 것이고 공포는 기피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근데 공포의 반대말은 딱 떠올랐을 때 용기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용기. 왜?
공포는 무서운 거잖아. 용기는 무서움을 참는 거잖아. 참고 뭔가를 하는 근데 거잖아. 용기는 참는다는 느낌이라면 소망은 진짜 아예 그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아니 공포는 무서운 거. 그 반대에 있는 거 안 무서운 거잖아. 안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닌가? 내가 이상한가? 아니 그럴 수 있지. 이게 너무 개인적인 걸 내가 갖고 왔어. 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망이 이제 얻고 싶은 거, 공포는 약간 멀리 두고 싶은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되게 뭔가 맞네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그냥 진짜로. 몰라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나왔어요. 몰라 이거 안 저도 잘 모르겠어. 본인의 욕망 같은 걸 되게 많이 캐치하고 사세요. 뭐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구나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볼까요? 재밌네요. 그러면 전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전 그거 근데 제 인생에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난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행복한 사람인데 근데 그게 막 뭐가 될 거야, 뭘 이룰 거야 이게 아니라 뭐 어디 가서 앉고 싶다.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게 제가 되게 기민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차리는 게 엄청 기민하고 저는 인생의 본의가 재미에 있어서 내가 재밌는 거를 쫓는 거고 그 재밌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그거가 좀 명확해요. 저한테 그게 소망이라서 되게 효율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저는 그때 제가 우울한 걸 알아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졌을 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코카스님은 많이 있으신 거예요? 없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그냥 진짜 쉽게 만족해요. 그래서 뭔가 더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근데 뭐 먹으면 만족할 것 같으면 뭐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만족하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내가 지금 뭘 먹고 싶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다. 나 어디 가서 앉고 싶다. 제가 감각에 대해서는 저도 기민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빨리 알아차려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남들이랑 잘 안 어울려요. 제가 어울리면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어서. 저 먹는 거 한정에서는 먹는 거 한정에서. 자비님이 미식가세요. 자비님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다 맛있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나 이거 미식이라고 하니까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저도 요리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꼬가님 분석인데 감각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떤 보이는 거, 뭐 들리는 거, 맛 이런 거 이런 게 저는 좀 예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의 좀 자질이라고 존나 백수인데. 아니 진짜 잘 여기서 실제 예술하시는 분들 한 분밖에 백수야 다. 진짜 짝짝한데. 짱구밖에 없어. 아니지 저는 그냥 회사원이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긴 한데 내 마음속 욕망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많을까?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제 주변을 보면 뭐 저도 이렇긴 한데 나는 이래서 이건 좀 그래. 이래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 이거를 아예 박아둔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뭔가 되게 사람들이 많고 비일비재하고 뭐 이런데 이게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할까? 근데 왜 유효하지 않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 안에 가둘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뭐뭐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 좀 이래가지고 난 이런 건 안 해. 나는 이게 MBTI랑 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으니까 맞아. 뭐 어떤 타입이다 이렇게 나오면 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한계를 본인이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짱구님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MBTI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MBTI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는 솔직히 조금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향이 있으면서도 조금 한심하거든요. 저도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확실히 몇 가지 한계를 저도 모르게 두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절대 회사 생활을 못해 약간 이런 것처럼. 난 그것도 궁금하긴 했어. 왜 자비님은 왜 그럴까? 더 예전으로 돌아보면 난 절대 군대 못 가. 약간 이런 그러니까 되게 저는 걱정적인 그런. 근데 막상 갔다 왔거든요. 하니까 저 회사도 솔직히 말하면 막상 다니면은 잘 다닐 것 같아요. 그냥 잘 다닐 것 같아. 잘 다니고 그냥 괜찮게 할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는 좀 약간 회사 생활 자체보다 회사에 대한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인식 때문에. 얘를 너무 막 이가 갈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거 완전 TMI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진짜 회사에 사셨거든요. 집에 안 오고 진짜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회사 다닌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진짜. 근데 저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친척 얘긴데 친척 오빠가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이모부죠. 이모부가 어렸을 때부터 지방에서 일하시고 이모는 이제
그 오빠들이랑 같이 살고 이제 따로 살았었는데 아버지를 보는 경우가 정말 적고 그리고 그런 되게 뭔가 부성애랄지 아니면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 오빠가 원래 영화 현장 일을 했었는데 과도 그쪽이고 그 이유 때문에 그걸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정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렇게 밖으로 겉돌기 싫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오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되게 좀 필트가 다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자비님인데요? 그러니까 막 이 얘기를 술자리에서 하니까 난 너무나 믿음이 안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였냐면 자기는 그래서 요식업을 하고 싶대. 요식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어쨌든 좀 안정적이고 영화 현장보다는 가정에 충실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약간 가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능성? 네. 영화 현장 어쨌든 거기 이제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한동안. 근데 요식 같은 건 물론 술 먹다가도 각자 가족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뭔가 상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뭔가 안 맞다는 거죠. 둘이 로직이 뭔가 안 맞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그냥 그런 문제 같아요. 인간의 뭐 어쩔 수 없는 모순?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렇게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죠.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의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뭐 술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지키는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오빠가 그래서 뭐 좀 한심하게 보는 것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되어 있어. 이런 게 근데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원했던 그런 삶의 방향이랑 지금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삶의 방향? 만약에 어렸을 때 제가 소망여고를 만약에 어렸을 때 봤다 그러면은 저 약간 어렸을 때 이런 거도 하고 싶었어요. 그 뭐 일일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약간 삼촌이나 이런 백수 삼촌 이런 게 막 파란색 추리닝 입고 집에서 그냥 맨날 기타 치고 있는. 근데 또 착해. 착하고 막 뭐 조카들 막 잘 놀아줘. 저 진짜 그런 사람 되고 싶었거든요. 일 진짜 전혀 안 하고. 근데 제가 진짜 20대 내내 진짜 일하면서 보내가지고 저 진짜 일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너무 반대 방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걸까요? 그 뭔가 내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서 더 그런 그렇게 것 소망을 하는 걸까? 맞아. 근데 나이 좀 드시면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나도.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그건 일단 어쨌든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가족을 이루면 본인이. 그러면 그때는 못하는 거잖아요. 백수 삼촌인데 백수 아빠가 되면은 아니 아빠로서는 기능하고 나중에 어떤 백수 삼촌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게 좀 전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요. 맞아요. 저도 딱 그래. 왜냐면 너무 많은 가능성을 차단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에 안 맞는다는 명확히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맞는다는 그러니까 게 나는 그거였어. 나는 그 말을 너무나 자주 쓰는 사람이 내가 싫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갖고 온 거 같아.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나 이런 사람이라 이거 안 해. 혹은 이런 사람이라 이거 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사 진짜 다니기 싫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다니면은 잘할 것 같아요. 그냥 이래서 약간 그래서 잘하는 거와 약간 본인의 원하는 모습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맞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건 무조건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안에 한번 깨야 된다. 저는 해보고 안 맞는 걸 너무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안 맞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생활. 회사 생활 사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칩고하는 이 생활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랑 나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라 나한테 안 좋은 환경은 차단하고 싶어는 좀 명확하게 다른 완전 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가 더 나아가서 MBTI를 비롯한 각종 적성 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MBTI 검사를 내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저는 항상 어떤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한테 읽히는 것은 그 두 가지는 너무나 그 격차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품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는 나와 타인이 인지하는 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 말인즉슨 주관성이 뭔가 객관성으로 보이기 힘든 거,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 같아요. 이거 그래서 저 옛날에 이런 거 봤어요. 진짜 찐친이 옆에서 같이 해줘야 된다고. 근데 한 명 말고 한 회사 동료 한 명, 친한 친구 한 아니, 명, 근데 나는 그리고 가족 한 명에서 셋이서 모여서 얘 이거 할 것이다라고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니까. 근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회사 생활은 페르소나를 쓰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동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회사 안 다녀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나를 너무 잘 아는 타인은 맞다고 생각해요.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타인이 보기엔 전혀 그런 사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짱구님은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긴데 네. 지금 만나시고 있는 분 외에는 네. 아무도 자신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민정.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거를 이젠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뿐이에요. 그냥 뭐 모를 수 있지.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로 갈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BTI 검사 한 번씩 다시 해보셨잖아요.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신 결과가 예전이랑 똑같았나요? 저는 근데 이거 몇 번 했었는데 한 번은 좀 다르게 나왔어요. 뭐 밝히나요? 밝혀주세요. 저는 원래 인프피 나왔었고요. 근데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때 그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 뭐랑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일단은 그 J가 한 49고 P가 51이고 그리고 그건데 제가 진짜 MBTI를 진짜 잘 몰라가지고 그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잠깐만 F 아니면 T? I는 완전 확정이고 N이 뭐야? N이 사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냐 좀 더 이상적이냐 그거 반반 나왔던 것 같아요. S랑 N? 진짜? 그러면 꽃가님은 INFP 혹은 INFJ 혹은 ISFP나 ISFJ 이렇게 가네요. 근데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 MBTI 관련된 일을 했었어가지고 옛날에 그랬나요? 네, 회사에서 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검사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나온 거는 INFP였어요. 이게 좀 조금씩 달라지는 거나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이게 좀 거의 반반이거나 퍼센테이지가 그런 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막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니면 그런 건 좀 그냥 계속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자비님은요? 저 지금 그 결과지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약간 제가 원래 되게 완전 I였는데 최근에 약간 E로 변한 것 같아요. 좀 그쪽으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난 내가 절대 변할 수 없는 영역이 E라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극심한 외로움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해롭다는 거 아니까 일부러 좀 약간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좀 약간 극단적으로 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CFP요. CFP요. 그럼 I랑 E랑 반반이에요? I가 60이네요. 근데 이거 I-E의 차이가 내가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밖에 많이 나가노냐 집에 많이 있냐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느냐 아니면 뺏기느냐의 차이예요. 그 최근에 좀 얻는 것 같아요. 얻으면 진짜 E가 맞죠. 나는 절대 안 얻고 저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INFP가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언뜻 E로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완전 진짜 I거든요. 전 그래서 발표 이런 거 진짜 공포 심하고 나서는 거 못해요. 그 상황이 좀 허락할 때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런 뭐 발표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디 파티 이런 거 절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못 간다고 약간 한계를 정해놨다가 작년에 되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좀 많이 어울리고 그래서 약간 미친 척하고 막 그런 파티도 가고 하니까 물론 파티 안에서는 되게 쭈그리처럼 있었는데 사교 파티 같은 게 그런 걸 갔다 왔는데 신기하다. 미국처럼? 진짜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 그게 카운트다운 파티였어가지고 이제 새해 맞는 파티였는데 파티 자체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외국 문화 아닐까? 그런 거 처음 가봤는데 완전 쭈글처럼 있긴 했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 그래서 약간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요새 좀 많이 느껴요. 되게 좋네. 좋네요. 일부러라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짱구님은 뭐예요? 짱구는 항상 F랑 T랑 너무 반반이에요. 저는 늘 51 대 49, 49 대 51 이러는데 이번에 INTJ가 나오더라고요. T랑 F가 뭐예요? T가 좀 이성적이고 좀 뭐 그냥 거칠게 말하자면
F가 좀 감성적인? 이거 되게 재밌게 이해하는 거 나 있는데. 그것도 반반 나왔다. F랑 T도? 거의 다 반반이지네. I 빼고. I 빼고. 이런 경우 많다고 했어. 인티제? 저는 INTJ 아니면 INFJ가 반반 나오는데 거의 INFJ 같긴 한데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T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닌가요? 저는 아니 웃으시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아니라 T가 그래서 T발론 뭐 이런 거. T. 아니 제가 사실 MBTI 되게 싫어하고 어디서 얘기하는 것도 싫고 되게 약간 그걸로 한계를 안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쟤는 뭐라서 저래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 쟤는 뭐 인팁이라서 저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작년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이후로 그거 엄청 빠졌어요. 아 쟤 저래서 저렇구나를 제가 싫어한다고 했던 걸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됐어. 나 여기서 좀 번외로 각자 싫어하는 싫어하는 MBTI랑 말해보기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관심이 없어서 저를 제외한 다른 분의 그거를 몰라요. MBTI를 몰라요. 그럼 혹시 자비님 싫어하는 MBTI? 싫어하는 MBTI라기보다는 제 주변에 진짜 없는 MBTI가 있어요. S들이 진짜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근데 다 이거는 N이고, 창작 쪽 하는 사람들은 거의 N이긴 해요. 이게 좀 S가 많지 않긴 해. 나 S가 진짜 그게 S 미안. 현실 약간 현실적.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좀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인간들이 다 똑같은 MBTI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ENTJ인데요. 아시나요? 왜요? 주변에 있었나요? 그런 뭔가 대표적인 그런 게 사례가 ENTJ는 인간의 마음이 없어요. 근데 TJ 아니 그게 NTJ들이 약간 나도 NTJ잖아. 약간 로봇 같아. 영혼 없는 말씀이잖아. 나 너무나 영혼이 가득하지. 근데 ENTJ가 어떤 느낌이면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인간들인데 그래서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말할 때 항상 존나 정 안 가네 저 씹새끼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ENTJ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그게 뭔가 바로바로 어떤 느낌의 MBTI인지 아시는구나. 저는 그게 뭔가 이게 영어로도 어려워요. 이게 헷갈려요. 영어. 사실 이것도 근데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맞아. 저도 잘 모르고 뭐 좋은 아니야. ENTJ가 있겠죠. 근데 약간 그냥 족같다 하면 ENTJ라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옛날부터 뭔가 짱구님이 이게 제가 그런 모먼트만 유독 기억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인간미 없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더라고요. 되게 사람 냄새 안 나는 사람. 저는 좀 웃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저는 웃기고 좀 병신 같은 사람 좋아하는데 내가 그래서 자비를 얼마나 좋아해요. 나 자비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진짜. 눈에 보여. 근데 내가 정말 좀 그냥 안 웃기고 존나 너무 진지한 사람. ENTJ들의 특징 항상 너무 진지했어. 그 같은 사람. 사실 제가 정말 가장 안 좋아하는 유형이 그 진짜 ENTJ일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고 재미없고 정말 그러니까 유머를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뭐 누군가도 저를 이렇게 안 좋아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싫어하는 MBTI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저희 잠깐 쉬는 동안 그 서로의 MBTI 검사를 바꿔서 해봤어요. 질문에 대한 친구의 답이 A인지 B인지 선택하는 테스트로 스모어에서 만든 남BTI 테스트입니다.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셋이 같이 보면서 그 당사자는 얘기를 안 하고 두 명이서 우리가 보는 상대에 대해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공감되는 것도 많고 재밌었어. 그래서 자비님은 본인이 스스로 한 거는 INFP였는데 우리가 본 거는 ENFP 이렇게 나왔고 짱구는 스스로 한 거는 INTJ였는데 남들이 본 건 ISFJ가 나왔고 꽃가님은 스스로 한 건 INFP인데 남이 한 건 INTJ가 나왔어요. 네. 되게 특이하게 정말 다르게 나왔는데 재밌네요. 신기했어요. 왜 다를까요? 이런 문항의 중요성도 되게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어떤 기분이었어? 만약에 답변이 A랑 B가 있었는데 나는 A인데 얘들이 B를 선택할 때 나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 뭐였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이런 이미지로 비치는구나를 느낄 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나 그거 아까 뭐 있었는데? 그 둘이 고민한 것 중에 근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아니었나요? 친구가 갑자기 집 밖에서 나오라고 할 때 맞아. 근데 그거 그거 저 무조건 나가요.
근처에 왔다? 무조건 저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불러내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가는데? 뭐 내가 나가는데? 심각해서 뭐 지금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이면은 못 나가는데 근데 그런 경우라도 5분은 얼굴은 비쳐요. 저는. 나 그런 경우라도 나가. 나를 보러 왔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냥 친구들이 나를 좀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존나 약간 애정의 자주 충돌이 가겠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이게 진짜 되게 충돌하는데요. 자아가. 그러니까 친구를 보기 싫은데 한편으로서 뭔가 보러 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그죠. 있어요. 좀.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짱구님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영업하는 것도 자주 보고 싶어서. 저는 그렇군요.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둬야 된다고 그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죠? 되게 뭔가 그냥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주면은 항상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각자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아까 그 집 앞에서 불러내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웬만한 건 다 거의 다 맞추셔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님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스타일이군요. 근데 우리가 남을 속이나? 셋 다 그런 게 있었어. 그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지. 우리가 진짜 되게 막 안 솔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그치.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재미로 하는 검사였어가지고. 맞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뭐가 있었지? 짱구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맞아. 친구가 이유는 묻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A.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빌려준다. B. 말 못할 사정일 거라고 생각하며 묻지는 않지만 걱정하며 빌려준다. 친구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돈 빌려달라고. 그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진짜 아무것도 묻지 마. 나 너무 힘드니까 빌려. 근데 저는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냥 빌려줄 것 같긴 해요. 뭔가 아무것도 묻지 말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뭐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것 자체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려줄 것 같다. 그 별로 안 캐묻고. 근데 그냥 아예 안 빌려줘. 내가? 아니 나는 그거였어. 아까 100% 빌려줘. 근데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짱구님이 정내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 그래, 있는 맞아. 게 걱정하는 너무 마음에 걱정되고 그러실 것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인간적인 그런 면모로 맞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물어볼 것 같았는데 정말 만약에 얘가 진짜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라고 만약에 다시 한번 거절하면은 그때는 그냥. 근데 만약에 그럼 받아들이자. 자기네 꽃가니 물어볼 거예요? 정말 절대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 아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본인한테 그래 안 물을게 하고 주변? 주변인한테 혹시 꽃가 무슨 일 있니? 이러면서 전화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돈을 보내고 나서 근데 왜? 무슨 짓을 하고 물어봐요. 근데 절대 말 못하겠대. 그러면 안 들어. 그럼 난 근데 찾아갈 것 같다. 그렇게 뜯긴 돈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라서. 찾아갈 것 같아. 왜냐면 그 정도면 범죄에 연루된 거기 때문에 뭔가 가만히 있진 못할 것 같아요. 맞아. 어쨌든 액팅을 한다는 액팅을 거죠.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주관적인 게 객관적일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본 것인데 그래서 이런 MBTI를 검사를 해봤고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제가 해리포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전에 기숙사 테스트를 했었어요. 기숙사 테스트 결과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망명 갤러리를 검색하세요.